자, 부동산 문제 답은 뻔합니다. 국가가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값싼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공급입니다. 주는 게 아니에요. 민간이 공급한 다음에 민간이 주는 걸 말합니까? 공급한다 말은 민간이 판다라는 거예요. 경제학적 용어로 공급이라는 거는 서플라이죠. 그러면 국가가 서플라이 한다라는 겁니다. 집을요. 왜 국가가 해야 되느냐? 이미 대한민국에는 이 아파트에는 온갖 떨거지들이 달라붙어서 그 폭리를 취하는 것이 담합이 되어가 그 진실이 감춰진 채 대한민국의 상층 힘 있는 사람 내부에서 합의가 되어져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뽑아먹는 것이 상투화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제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강남의 곳곳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민간이 해봤자 민간 공급에서 그것이 3, 4천만 원짜리가 되고 뭐 공공적인 성격이 섞인다 해봤자 2천 몇백만 원대가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누가 그걸 살 수 있습니까? 투기꾼들이 또 사서 또 없는 사람들한테 돌리겠지요. 월세 받아먹으러요. 아니면 자신들이 또 이 투기의 수단으로 사서 또 계속 올리겠지요.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한다고 거기서 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이 내놓은 최종적인 수가 13만 2천 채 공급하는 건데 13만 2천 채를 공급한다고요.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그 13만 2천 채가 집이 없는 사람한테 돌아갈 게 현재의 가격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 정권이나 기성의 정권들이 자기들이 수준으로 이 부동산 투기족 부패 커넥션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정말 원가를 공개시키면서 싸게 공급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을 아파트를 하나 지어 팔면서 온갖 놈들이 다 뜯어먹고 온갖 놈들이 뇌물을 다 바치고 온갖 원가를 다 상승시키는 게 상습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아파트가 원가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가 최근에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급된 아파트 신축공사 견적서입니다. 여기 보면 가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 건축공사비가 평당 3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390으로 이 공사비를 넣어서 시골인데요. 이걸 파는데 이 평당 390 속에 이걸 전해준 사람은 공사 준 사람한테 줄 뇌물과 충분히 남겨먹을 돈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이 공사를 발주할 때 뇌물 없이 그리고 국가가 정확하게 엔지니어링 설계하고 감리하면서 부정 없이 주게 되면 390이면 완성된 걸로 떡을 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가 시골에 있든 서울에 있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시골 아파트는 뭐 안 들어가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350만 원이면 충분한 액수, 남는 이득까지 보장해 주면서도 충분한 액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값을 정부가 있는 공공부지들을 확보하고 유부지를 확보하고 정부 공공부지를 헐어서 그 위에 다시 아파트를 지어서 공공부지는 밑에 또 이 공공아파트는 위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을 곳곳에 교통 좋고 여건 좋은 곳에 확보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돼서 남루한 땅들 구주택 부지 이런 부분을 정부가 사들여서 거기에 이렇게 지어가기 시작하면 싱가포르처럼 토지주택청이 투명하게만 하고 그걸 싸게 지을 수 있는 노하우와 정열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가적 주택 공급을 통해서 집을 공급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제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4,100가구의 재건축을 공공 재건축을 할 때 분양 수익만 2, 3조가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LH공사가 토지 조성을 할 때도 얼마나 남겨먹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국가기관들이 수익을 포기하고 세금을 먹이지 않고
이 국가적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만큼은 투명하게 하게 되면 수도권에도 700만 원이면 떡을 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주택 정책에 대한 글들을 여기저기 썰면서 한국의 빈곤층 자가 점유율이 OECD 상위권이다. 부동산 양극화가 현실과 다르다. 무슨 놈의 계산을 갖다 들이미고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도시 사람 몰리는데 건설 허가 줄이고 규제 남발로 가격 상승하고 있다. 가격 주택 대출 비율이 높지 않다. 그래서 규제 강화는 내 집 마련 꿈을 막는 거니까 규제를 다 해제해라. 그리고 업체들 공사하도록 해주라고. 그래도 보수에서 이름 나 있는 경제학자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결국 부동산 건설회사들, 주택 건설회사들, 재벌 건설회사들 도움 줘라는 이야기고, 또 오늘 어제 주말에 보면 중앙일보가 주말판에 청년들을 월세 소장농 만들 거냐, 정부가 시장과 싸울 때 집값이 폭등한다, 소수가 부동산 독점하면 사회 불안이다, 국민들 내 집 마련 위한 길 터줘야 된다, 그린벨트 접경 지역은 고밀도 개발하고 큰 아파트는 재건축해서 두세 채로 늘려줘야 된다. 정부가 월세 전환의 목표를 두지 말고 부동산을 나눌 수 있게 많이 지어야 돼. 고밀도 개발이나 집을 과거에 한 채이던 집은 두 채로 이렇게 재개발해야 된다. 이 두 사람의 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런데 그 공급은 누가 하느냐? 민간이 한다.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라. 요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요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좌파 언론들은 그냥 문정권 편이나 들고 앉았고, 보수 언론들은 똑같은 소리로 부동산 규제 완화해서 공급 늘리라 소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시세라고 말하는 민간업자들이 제공하는 가격의 부동산을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그 중에서 제일 싼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마 3천만 원이면 제일 싼 걸 거예요. 서울 시내요. 3천만 원짜리 새로 짓는 아파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3천만 원이라도 40평이면요 12억이고 20평이면 6억입니다.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미국의 모기지 론으로 20년 이상 해서 이렇게 집을 갚는 때, 근데 미국의 집값이라는 게 도심 지역 몇 군데만 빼놓고는 유명한 도시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지요. 한국 돈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타운하우스, 교외에 있는 그 집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게 기본 3억 아니면 4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3억 아니면 4억을 일정하게, 미국이 한국보다 소득 수준도 1.5배나 해서 2배 가까이 높으니까 그렇게 가능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3억 아니면 4억을 20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갚는 모기지로는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미국은 집값이 뭐 LA나 저 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뭐 시애틀, 포틀랜드, 뭐 또 더 나아가서 뉴욕 이런 데는 비싸지만은 그런 데에서는 비싸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전부 교외로 나와서 많이 떨어진 데 살고 출근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저렇게 비싼 집값, 미국에서요 집이 10억이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집이고 굉장히 부유층이 사는 지역에 있는 집입니다. 일반적인 미국의 집들은 3, 4억이면 떡을 치고 2억대 집도 수두룩합니다. 미국 지방으로 가면요 도시 옆에 2억대 집이 수두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가격이니까 모기지 론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한국 정도의 아파트 가격 수준이라면 모기지 론을 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월 얼마씩을 갚아야 20년에 다 갚겠습니까? 원리금을요. 이자까지 붙은 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집이 거품이 포함되어서 턱없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져 있다. 자, 이거는 지금 문제인식의 공급 확대를 한다고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 왜? 지난 한 20년, 30년을 보면 집만큼 좋은 투기 수단이 없었습니다. 일본식, 저도 이 경제
불황이 오게 되면 한국의 집값도 내려갈 거라고 한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경제가 불황이 오면 집값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의 가격은 내려가야 정상이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집을 투기로 삼는 속성이 일본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일본 사람들은 투기 속성이 쭉 있어 왔던 게 아니라 87년에 프라자 합의 이후에 한 4년 동안에 정부가 돈을 싸게 빌려주면서 잠깐 부동산에 눈이 멀어서 오늘 계약하면 내일도 뭐 몇천만 원 오르더라, 이런 분위기에, 경기 호황의 분위기에 눈이 멀어서 그런 짓거리를 했지만은 일본은 그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거의 없고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 다시 정상으로 내려가서 도쿄 도심에도요 3, 4억짜리 부동산이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동산만큼은 철저한 일종의 신화, 거의 경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절대로 배신과 배반을 하지 않고 사놓으면 오른다. 좋은데 비싼 것일수록 더 많이 오른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신화가 머릿속에서 투기꾼들 머리에서 무너지지가 않고, 여기에 이제 가세한 게 누구냐? 이제 중국의 투기 자본까지 한국 부동산에 가세했고, 미국의 부동산 투기 회사들까지도 이 펀드 형태로 가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투기꾼들이 한국의 서울에 와서 수도권에서 다 부동산 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의 투기꾼들이 투기 의혹이 되살아나서 다 달라붙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TV에 선전하는 브랜드 아파트들입니다. 자, 그런 브랜드 아파트들에 온갖 거품을 집어넣습니다. 원가부터 시작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또 온갖 부패 구조와 뇌물 구조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뒤섞여서요, 콩알 만한 게 감자만큼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세에 버금가는 분양 가격을 하는 거죠. 옛날 집이 30평짜리가 20억인데, 뭐 25억인데, 새 집이면 뭐 이거는 30억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맞는 이야기죠. 새 집이 깨끗하고 멋지니까요. 다 새 집에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런 논리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새 집을 선호하니 새 집 가격은 분양 가격부터 옛날 집 가격보다 더 비싸다. 자, 이러면서 공급을 늘려봤자 늘린 공급이 그 주변의 시세에 맞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 단순한 문제. 왜? 실수요자가 사는 게 아니라 투기꾼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에 현혹되어진 사람이 무리하게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이 10대, 30대가 150조 대출을 받아서 집 샀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 진짜로 집을 사서 가지고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의 원가 개념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 가격, 시중의 공급 가격에 맞춰서 원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생산 비용에 맞춰서 이윤을 5% 붙여서 생산을, 판매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시중의 가격에 맞춰서 그 위로 공급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급을 확대해봤자 그 13만 2천 채를 공급하는 부분에 일부나 공공분양 정도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될까 말까 한 거고, 나머지는 다 투기용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자, 노름을 하고 싶은데 하우스가 작아가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사람이 2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카지노를 하나 차려주면 거기는 200명이 할 수 있어요. 그 어디에서 더 노름이 활발하게 되겠습니까? 카지노에서 활발하게 되죠. 그 이치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민간이 해봤자 그것이 수요 공급을 낮추는 게 아니라 공급을 확대한 만큼 더 수요를 올려가지고요, 공급선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밑으로 늘어나면 수요선이요, 여기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식으로 갈 거다.
그래서 경제학의 일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저끼리 투기지를 해먹든지 말든지 놔놓고 실제 분양 가격에서 보면 주택 건설비가 350만 원이면 떡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당 700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공급하는 역할을 정부가 왜 수행 못하는지, 태양광에 가진 정열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이 정권이 의지가 있다면 평당 700만 원의 국가적 주택 공급을 토지주택공사도 있겠다. 거기에 뇌물 받아 먹지 못하게 딱 전부 다 이렇게 조사하면서 청렴한 사람들만 뽑아서 토지주택공사를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청렴한 사람들로 꾸며가지고 거기서 집을 공급하라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직원들만 해도 얼마나 많을 건데. 필요 없는 직원들 정리하고요. 정말 집에 대한 기술자들, 올바른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들이 집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맞춤식 설계를 하고 그걸 설계대로 딱 지으라고 입찰 붙여서 조그만한 건설사들이 그 아파트에 서로 달라들어 짓게 하면 그것이 한국형 뉴딜 아니겠어요? 그걸 전국에서 수십만 채, 수백만 채를 지어 나간다 생각하면 거기 한국형 뉴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장에서 얼마를 받아먹든 저것끼리 놔두라는 겁니다. 그럼 세금 때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공급하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수요들이 이제 설 빠지겠죠. 저절로 가격 하락이 되고 균형이 초래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요, 국가적 공급주택에,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비싼 금으로 처발른 그런 아파트에 살든지 그건 자기들 알아서 하라는 거고, 다만 투기의 대상으로 아파트를 이용하는 부분만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제 주장입니다. 국가적 주택 공급 없이, 개입 없이 절대로 이거 수습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이 하루 1톤이 필요한데 이걸 시장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맨놈들이 1톤 중에서 900kg를 독점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르는 게 값으로 팔아요. 그냥 공정 가격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거는 100kg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다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 부족에 허덕허덕하게 되는 거죠. 그 물을 사서 또 가격을 붙여서 또 팔아먹고 그래서 물이라는 필수재가 그야말로 투기 대상이 되어서 금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아파트하고요? 그러면 정부가 한번 봅시다. 그래, 그럼 물 공급권을 500kg는 우리가 할게. 그래서 500kg를 빼가지고 정부가 물을 500kg만큼은 시중 가격이 물 1kg에 1억이면 우리는 1kg에 10,000원에 팔겠다고. 그렇게 팔기 시작하면 1억짜리가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물을 더 캐내가지고 물 공급 숫자를 다시 또 1톤을 더 공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중의 물값은 상식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그 외에요. 지금 공급을 갖다가 하는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는, 벽목에서 딱 지키고 앉아서 공급 가격을 담합하고 자기들 투기하고 요런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는 권한을 줘봤자, 그들이 공급해봤자 가격이 내려올 리가 있나요? 이 단순한 이치를 왜 모릅니까? 자, 아파트 350만 원이면 짓는다 이제 결정이 나왔어요.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서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물 주고 그리고 자기 남겨 먹을 거 다 남겨 먹고도 300 후반대에 얼마든지 아파트 지을 수 있다 하는 견적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품 빼면 350이면 남겨 먹을 거 남겨 먹고도 좋은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학 교수나 뭐나 이런 것들이 기득권에 붙어가지고 민간 공급만 늘려라고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 공급 가격은 도대체 왜 말하지 않습니까?